안녕하세요. 베인필락스입니다. 뿌하. 일단 이번 영상의 제목은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일단 이게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좀 많이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죠. 뭐 손님이던 가맹이던 뭐 아니면 고객센터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잔소리죠. 잔소리예요. 그냥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제 40대쯤 돼서 동창회를 나가면 뭐 이제 저는 동문회 이런 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동창회라고 해봐야 지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친구들이니까, 근데 다 아는 사이고 뭐 이런 거 모이는 정도지, 뭐 동문회 이런 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가보면 40대 중반쯤 돼서 초중반쯤 돼서 가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도 적당히 잘 살고 있대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은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간고사를 한번 잘 보고 중간고사를 한번 못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던 애들은 그 순간순간에 계속 최선을 다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야. 뭔가가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자기가 계획한 일, 자기의 생각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취나 성과에 대한 차이는 개별적으로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낸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맥락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만 말을 하면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는 형님들과 같은 배달 기사잖아요. 사회적 신분이 뭐 고하 이런 거는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도 천대받는 직업이고 무시를 많이 받죠. 그리고 인식 자체도 좋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부정적으로 살으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라고 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하는데 착하게 안 살죠? 공부 열심히 해라 했는데 공부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을 잘 못 해낸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삶에 대한 그 자세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지껏 형님들한테 강하게 잔소리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게 다 일맥상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그럼 너는 왜 성공을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안다고 모두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살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22살 때 군인 신분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좀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땅도 좀 팔았고, 뭐 다 정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사기도 좀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었어요. 진짜 너무 힘든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전역을 하고 알바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 학비도 벌어야 됐고, 동생도 이제 그때 고3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역했을 때. 동생도 대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은 많이 필요한데, 그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어떻게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둘 다.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났을 때 그때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하면 내가 젊었고, 어렸지. 젊었다기보다는 어렸고,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다 좋게만 봐주고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여서 그때 저도 아이폰 3GS를 썼던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조금 겹쳐 있어서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썼나 어쨌든 나오자마자 쓰긴 썼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온라인이 막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았고 오프라인 위주였었는데 어쨌든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자신감도 있었고 성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패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 수십 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너무 열정이 부족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크려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날은 이제 성인이 되고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는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군가는 나를 잡아줬을 건데, 그랬으면 내 인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뭐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뭐 패배의식에 빠진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라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아쉬운 순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계획이 없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죠. 지금 와이프랑 그냥 제주도 내려가서 편하게 그냥 야 우리 그때가 어떤 시기냐면 제가 이제 신정동 살았고 목동 집값이 막 6개월 사이에 뭐 한 3억, 4억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점프를 이직이죠. 이렇게 급여를 올려차워서 점프라고 하잖아요, 보통. 마지막 점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연봉보다 좀 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점프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퇴직을 했죠. 그리고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고 집값은 막 올랐고 코로나 터졌을 때도 이제 뭐 중견기업들 면접을 봤었는데 연봉을 막 후려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 동남아 국가로 가는 그 수출 루트가 거의 다 막혔었어요. 거의 다 막혔고 제 부서는 해외 영업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사정이 뭐 이렇고 뭐 알지 않냐 뭐 정세가 이렇고 그러니까 자꾸 연봉을 이렇게 그 선에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고 있는 연봉에서.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좀 현타가 좀 왔죠. 현타가 좀 왔었고 집값도 오르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갈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주세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